이번 시간에는 알아두시면 유용한 명령 TB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저 명령도 있고 시스템 변수값을 변경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1번 스케치라는 명령이요. SK. 이 스케치라는 명령은 자유자재로 선이나 폴리라인이나 스프라인을 이용을 해가지고선 마음대로 그리고자 하는 도형이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주게 되게 되면은요, 현재 디폴트로는 선으로 되어 있고요. 증부값은 1mm입니다. 공차는 0.5mm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타입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T로 들어가서 이게 선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폴리라인을 일단 바꿔볼게요. P 하고 엔터. 그러면 이제 폴리라인이 그려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 그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한 자리에서부터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요. 클릭하면 이제 없어지죠. 이 없어진 상태에서 마우스 그 몸체만 이렇게 이제 후리로 여러분이 그리고자 싶은데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내려고 되면 이렇게 엔터 치게 되면은 끝내지게 되는데요. 요 객체를 선택을 해보게 되게 되면은 요 간격이요 굉장히 조밀조밀하죠. 여기 증분값이 이제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1mm로 전부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증분값이니까는 그 속도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조밀조밀하죠. 그래서 그 속도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스프라인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SK 엔터. 그 다음에 요거는 유형을 갖다가 T 엔터, 스프라인 엔터, 증부값 I 엔터. 그래서 1000으로 줄게요. 지금 이 객체들이 좀 크니까요. 그래서 클릭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증부값이 여기다 이렇게 턱턱 꺾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빨리 그리게 되면은 그 증부값이 좀 틀려진다는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엔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겠죠. 지금 뭐 임의대로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불러와 가지고서 그것 따라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해보게 되게 되면은 이런 간격 값들이 일률적이지는 않죠. 요 증분값인데 여기고 여기를 좀 멀어지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정을 또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니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RT 디스플레이. RT까지 치면 나옵니다. 엔터 하게 되면 현재 1로 되어 있는데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줌하고 익스텐드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객체가 이렇게 그림 파일도 있고 요 OLE 객체 이 전체는 지금 레퍼런스 파일입니다. 레퍼런스 파일을 불러왔는데 그 레퍼런스 파일 내에 객체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깜빡깜빡거립니다. 움직이게 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걸 따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키웠다 줄였다 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나쁘겠죠. 깜빡거리게 되면 그 값을 수정하는 게 요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on off RT 디스플레이 RT 그래서 0으로 하게 되면은 그 현상이 없어집니다. 이 값은 매개변수 값인데 어디에 있냐면은 마우스 우클릭 아니면 명령 OP 명령 옵션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요 명령이 요 시스템 변수 값이 RT 디스플레이라는 그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는 체크가 되어 있죠. 0으로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체크가 된 거고요. 1로 되어 있으면 이걸 풀어놓게 되면 1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쓰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3번 P-Edit Offset On-Off가 어떤 건가 설명을 드릴게요. P-Edit Offset이라는 명령인데요. 현재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0과 이제 1이 있는데요. 이렇게 라인을 갖다가 이것을 조인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인 명령을 실행을 하시게 되겠죠. 다시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요건 또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졌어도 조인이라는 명령이 되죠.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은 조인 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붙어버리죠. 그게 붙어버리는데 이것은 뭡니까? 폴리라인입니까? 라인입니까? 라인이겠죠.
선택해서 해보게 되면은 컨트롤 1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선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조인 명령으로 될까요? 요것은 조인을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된다고 나오죠. 여기 두 개의 작업부에서 버려졌습니다. 캔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조인이 안 되겠죠. 이게 조인을 하려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pedit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pedit 하고선 m 또 m을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다중으로 했던 하나로 했던 뭐 다중이 하지 뭐 하나만 이렇게 폴이라로 변경시키는 경우는 없죠. 이것도 좀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M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물어보죠. 폴리선으로 변경할 것이냐 예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또 좀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게 요 pedit offset이라는 명령에서 언오프 하는 겁니다. 그래서 Y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엔터 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폴리선으로 변경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결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조인 이렇게 이제 하게 되게 되면은 요 피치거리를 또 물어보죠. 요 4번까지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폴리선 결합 피치거리인데 근데 여기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죠? 그래서 이 거리 값이 좀 크면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숫자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 대략 눈으로 보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바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피치거리라는 것까지 떨어져 있는 폴리선 결합까지 한꺼번에 한 겁니다. 폴리선 결합. 그래서 안 물어보게 하는 게 pedit offset에서 이제 0으로 되어 있는데 1로 고치게 되게 되면 안 물어봅니다. 언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pedit offset 그리고 1로 고치게 되게 되면은 pedit 그리고 폴리선 M 멀티로 선택해서 엔터 치게 되면 이제 안 물어보고 바로 이렇게 이제 편집창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인 명령을 하게 되게 되면 아까 피치거리를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 거리값이 되겠죠. 엔터 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붙어버립니다. 물론 요 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만 한다고 한다면 그냥 필렛을 하시면 되겠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물어보는 것을 귀찮게 안 물어볼 수 있게끔 하는 게 pedit offset 이 값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안 물어본다.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5번 해볼게요. 객체 선택 그립 기준으로 변환 스페이스 키 사용. 여러분들이 객체를 그리고 나서 변형 이제 명령이 이동, 복사, 신축, 회전, 대칭, 축적 이 명령을 주로 많이 쓰시죠. 객체를 갖다가 이동하거나 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객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걸 이동할 것이냐 복사를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객체를 선택해서 명령을 먼저 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나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립을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빨갛게 변경이 되는데요. 그대로 끌게 되게 되면은 요 자체가 지금 스트레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신축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키를 한번 탁 치게 되게 되면은 무브가 됩니다. 여기 아이콘이 보이죠? 여기 무브로 되어 있고요. 다시 스페이스바 키를 다시 한번 치게 되면은 회전입니다. 보이시죠? 지금 회전 요 아이콘이요. 다시 한번 치게 되게 되면은 축적이고요. 그러니까 스케일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치게 되면은 대칭이 됩니다. 미러요. 미러 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미러선에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대칭을 시키려고 합니다. 미러를 시키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꼭 이 그립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게 되면은 지금 대칭이 되죠. 대칭이 되는 상태에서 C 하고 하게 되면 복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베이스 포인트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새로 잡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이것은 좀 잘 연습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선택을 하고 그립을 하나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C하고 엔터하게 되면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엔터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예, 아직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시 엔터 키를 치게 되게 되면 또 무브죠. 다시 엔터. 그리고 이번에는 회전, 이렇게 회전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회전. 근데 회전값의 기준점을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잡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데도 다 되겠죠. 근데 여기서 회전값의 중심점을 여기로, 그러면은 B하고 엔터 치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중심점을 클릭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다 마찬가지니까요. 이동, 복사, 신축, 회전, 대칭, 축적 중에서 베이스 포인트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로나 이동이나 복사를 할 때 객체를 먼저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면 이제 요거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객체를 그리실 때 어떻게 그리시나요?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얼마입니까? X로 500, Y로 마이너스 4000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X로 500, 마이너스 4000 이렇게 그리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5000, 이쪽으로 Y로 여기 1000이죠. 그리고 5000 그러면은 X로 1000, Y로 5000 이렇게 해서 그리시게 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5000에 탭키 4000. 예, 그러면은 이 선이 없어지고 이 정점만 양쪽으로 스트레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선만 선택하는 게 지금 포리곤이니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포리곤 일부를 갖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우면 되겠죠. 그리고 이 선을 이쪽으로 얼마? 500만큼은 옮기시면 되겠죠. 근데 그대로 500 치면 되나요? 이렇게 지금 X축으로 트래킹은 됩니다만은 이렇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를 새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X축이니까 여길 잡아도 마찬가지고 여길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B하고 엔터하고 여길 잡았습니다. 그리고 트래킹이 될 때 500. 예,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예, 요것은 이쪽으로 1000, 이쪽으로 1000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포인트를 여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클릭, 그리고 X축으로 1000. 여기서 각도로 표시되는데요. 각도로 표시되지 않고 거리 값으로 표시를 하려고 되면은 동적 입력 이 창을 켜놨을 때 컴마를 쳐야 됩니다. 컴마. 예, 그렇게 되면은 거리 값으로 변경이 되죠. 그럼 Y 값으로 1000. 예, 이렇게 되면은 바로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정점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객체는 금방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객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서 신축이나 이동이나 복사를 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5번 좀 약간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객체를 먼저 선택하시면은 처음에는 신축, 예, 한번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동, 두 번째는 회전, 세 번째는 축적, 네 번째는 대칭, 다시 한번 누르면 신축,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을 정리를 했고요. 6번 한번 해볼게요. 픽 스타일.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그룹 켜기 끄기. 사각형 일단 그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객체를 그룹으로 하는 게 G죠. 여기요. 그룹 G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룹으로 됐습니다. 두 개가 이제 묶여져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엔터하고 C 하고 하면은 조금 전에 이제 배운 게 되겠죠. 이렇게. 예, 근데 어떤 때는 이걸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 풀어주는 아이콘이 요겁니다. 요거. 예. 그래서 픽 스타일 켜기 끄기. 그래서 한번 누르게 되게 되면은 켜기가 돼 있죠.
꺼지고요. 그러면 객체를 갖다가 따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시 배운거 엔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저 무브 명령을 안 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지만 이건 그룹이죠. 그룹인데 켜기 끄기 하게 되면 여기가 풀어져 있으니까 다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룹으로 됩니다. 그것을 단축키를 쓰는 게 Ctrl Shift A. 예, 그래서 물론 이걸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뭐 이런 주석 탭에 가서 작업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뷰 뭐 이런 탭에 따라서 다시 일로 와야 되니까는 귀찮죠. 그러니까는 Ctrl Shift A 이것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복된 선택 순환 토꼴 여기다가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라인을 하나 그리게 되면 여기가 중복이 된 거죠. 중복이 돼 있는데 중복이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알라고 하게 되면은 선택 순환키 여기 사용자에서 중복 선택 순환 아이콘을 그때 내놔 가지고요. 이렇게 내놔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갖다 껐다 켰다 하기도 좀 귀찮죠. 그래서 그것을 토글을 하는 게 Ctrl W입니다. 단축키요. 그래서 Ctrl W 갖다 대면 지금 안 나타나죠. Ctrl W 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은 보이시죠? 요 아이콘이 예, 그래서 그것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문자 사용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디멘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디멘전을 붙였는데 여기다가 특수문자를 사용하려고 하게 되면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편집 창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특수문자를 여기서 이제 변경을 하려고 되면은 여기 다 있습니다. 기호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골라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일반 텍스트에서 이런 문자를 사용할 때가 있겠죠. 그것을 사용하는 게 여기 다 이제 설명을 제가 해놨는데요. DT 단일행이죠. 단일행 클릭하고 엔터 하고 지금 지름 기호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름 기호는 퍼센트 Shift 키를 누르고 5자를 누르면 퍼센트죠. 그 다음에 C 누르게 되면은 C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지름 기호로 표시됩니다. 그러면 45 이렇게 하게 되면은 되겠죠. 그리고 콤마 찍고 지금 단일행에서 문자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45입니다. 45도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도를 하려게 되면은 여기가 퍼센트 D입니다. 대의리가 되겠죠. 퍼센트 D 45도 쳐야 되겠죠. 45도 퍼센트 D 이렇게 되면 45도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그 다음에 45 다시 그 다음에 여기 공차기호 공차기호 퍼센트 P입니다. 퍼센트 P 이렇게 되면 요 표시가 되죠. 그래서 0 뭐 이렇게 10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공차 부하를 표현하는 방법이 퍼센트 P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상하로 여기 상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숫자 플러스 요게 좀 잘못됐네요. 여기 한 칸을 띄어야 됩니다. 여기서 스페이스바가 하나 들어가 가지고요. 숫자 스페이스바 한 칸 띄고 플러스 공차가 그 다음에 꺽쇠 표시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공차가 이렇게 줘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일행에서는 안 되고요. 멀티텍스트에서만 됩니다. 멀티텍스트 그래가지고선 45 한 칸 띄고 플러스 공차값 꺽쇠 마이너스 공차값 그래서 엔터 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물론 이게 저 멀티텍스트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해 가지고선 하게 되면 편집창으로 이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가 있죠. 퍼센트 P 이렇게 뭐 하셔도 됩니다만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공차를 표시를 하려게 되면은 디멘전 붙은 속성값을 변경을 시키면 됩니다. 쭉 내리시게 되면 공차 있죠? 공차에서 없음인데 우선 편차값으로 이렇게 해서 한계값 하한값은 0.1,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상한은 0.2, 여러분들이 공차의 한계값 필요한 값을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멀티텍스트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곱근 문자 일반 텍스트에서 한번 해볼게요. DT 클릭하고 엔터 M 여기에 역슬래시 원 표시 있죠? 키보드에 엔터 키 위에 있는 역슬래시 한화로 이렇게 W로 되어 있는 거요. 그 다음에 U 플러스 00B2 00B2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제곱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외우시게 되면 단일형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멀티텍스트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M 치고 기호 그래서 여기 세제곱 두제곱 이렇게 했죠. 요겁니다. 그래서 엔터 하셔도 됩니다. 단일행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멀티텍스트에서는 그렇게 표시를 하셔도 되고 편집창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는 편집창에서 수정을 하셔도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9번에서부터 17번까지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